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인문학이 붐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 붐 중에서도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쇼펜하우어 철학도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인문학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또 스토아 철학에 이렇게 열광하기 시작했을까? 일단은 좀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신분 이동이 쉽지 않다라는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많죠. 지금 이제 MZ세대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쟁 이후로 정말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이전에는 이전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가 훨씬 잘 살고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었지만 나는 더 잘 살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근데 지금 딱 2030이 겪고 있는 세대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어. 공부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부모님보다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서 신혼집을 자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회가 굉장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너 경제에서 뒤처지면 영영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또 빠지기 쉬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쉬는 청년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회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정말로 힘든데 그리고 공부를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열심히 했는데 회사는 자아실현을 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이고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도 뭔가 내 현실이 이렇게 썩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퇴사하고 그냥 쉬는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에 빠져 있진 않을 거고 열심히 자기의 업을 찾고 자기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사조가 팽배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나? 이렇게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셨고 더 열심히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양극단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3억, 4억 이런 식으로 모아서는 지지부진한 삶을 면할 수 없다. 난 막 10억, 20억 이런 큰 돈을 벌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 외에 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 외에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물질적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한 부류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내가 웬만큼 열심히 살아서는 그냥 부모님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간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40대, 50대, 60대의 재산이 아니고 MZ세대가 상위 20%가 8억 7천만 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2,473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격차. 여행 안 가고 명품백 안 사고 모아도 상위 20%는 8억 7천만 원 가지고 그 시간에 더 벌고 있잖아요. 이 격차를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줄일 수가 없겠다라는 사실에 딱 직면하게 되면 회의에 빠질 수도 있겠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겠죠. 이게 특별히 성격이 부정적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극단적인 물질적 성공에 매달리는 것. 내 모든 자원을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물질적 성공에 투자하는 것. 아니면은 모르겠다. 나는 이 싸움에서 기권하겠다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이 양극단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관적 허무주의. 프루츠 게작트의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것인데요. 허무주의는 맞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바꾸기에는 힘들겠다, 가능성이 낮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는 맞는데
낙관적 허무주의인 거예요. 이 낙관적 허무주의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애쓰지 말고 말하자면 안분지족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봤어요. 요즘 원형적 사고가 유행한 지 좀 지났지만 어쨌든 원형적 사고 하면서 긍정적인 밈이 유행하는데 이게 힘든 사회일수록 긍정적 밈이 더 유행을 한대요.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했던 시절이 있어요.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비관에 빠진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비슷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때가 언제냐?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태어난 게 여러분들도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긍정적 밈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철학은 태평성대에 고고한 황제들이 탁상에서 머리만 굴려서 왜 고상한 소리를 한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힘든 시기에 태어난 철학이기 때문에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과 밀접하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의 평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기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섭리에,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운명, 우주의 섭리, 우주 만물, 신 이거를 다 동의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불행함이 아니었거든요. 나라 전체가 위태롭고 사회적으로 위태롭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밥벌이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좌절감들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로 은은하게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을 내 맘대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섭리에 잘 순응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보자. 이런 종류의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 분위기인 어떤 낙관적 허무주의와도 잘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스토아 철학을 좋아할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